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1, 2, 3번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은 3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르누아르의 물랭들라 갤라트인데 800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잭슨 폴록의 넘버 5는 1,500억인데 세 번째 그림인 세잔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은 2,85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면 이렇게 예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문화의 범위에는 이런 예술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뭐 의식주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문화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세계에서 3대 진미라고 불리는 음식인데요. 푸아그라예요. 푸아그라는 거위 간을 갖고 만든 요리인데요. 좀 이 거위 간을 그러니까 좀 음식으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좀 그 만드는 과정이 잔인합니다.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요리이긴 하지만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릴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이런 고급 음식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다른 뭐 흔하게 먹는 라면 이런 것도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의 특징인데요. 문화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혼인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은 있지만 근데 문화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결혼과 여기는 일본의 결혼 모습인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결혼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결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 또 그 모습은 다른데 그런 것을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문화는 일단 자연적인 거는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에는 좁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 보여줬던 그런 그림과 같은 뭐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문학, 이런 것을 문화로 본다면 우리는 문화를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상품으로 받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 이때의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말할 때는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 여기서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규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쓰는 건 뭐 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 주거 문화 이렇게 문화를 사용했다면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문화라는 거는 이 생활 양식인데요.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 개념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자연적인 거는 문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 개념을 정리해보면 일단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닙니다.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문화의 반대말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데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것이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졸려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거, 머리 색깔이 거뭇하는지 이런 거는 문화라고 보지 않고요. 또 개인적인 습관이나 버릇.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거는 그 집단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단과 관련이 있겠죠.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든지 눈을 깜빡이는 이런 버릇, 이런 것은 문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여기 일단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 사진은 자연의 모습이에요. 네, 자연. 이런 거는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옛날 무덤을 고인돌을 만든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것은 문화라고 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이렇게 예술이나 공연 같은 걸 의미한다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음식 문화, 어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앞서 사진에서 보여줬던 푸아그라죠. 거위 간으로 만든 이런 것도 음식 문화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 이런 것도 음식 문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8단원에서 배우는 문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의 특징입니다.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보편성이었고요. 네, 첫 번째가 보편성. 네, 다른 하나는 특수성이었죠. 네, 보편성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나 우리가 음식을 먹죠. 음식 문화라고 불리죠. 그리고 결혼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특수성은 서로 다른 모습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를 본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먹는다면 쌀이 주식이죠. 네, 아시아. 근데 서양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이 달라서 그렇죠.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양에는 밀농사가 발달했죠. 그래서 밀로 만든 빵이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도 날씨와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습, 특수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 약간 다르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는 일본의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네, 물론 전통 혼례를 하기도 하지만 하지만 일본은 대중적으로 결혼할 때 성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얘네의 특징은요, 피로연이 있어요. 결혼이 끝나고 피로연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결혼의 그 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주, 가치, 규범 등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의미하죠. 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문화다. 아니죠. 네, 본능적이고 유전적이고 개인적인 습관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4번 의복, 성년식, 예술 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처럼 모든 문화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5번 각 사회 문화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죠. 네, 다음은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 남성이 성형수술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형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즐겨 입는 트렌치 코트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여성의 참정권을 지금 의미하는 사진이죠. 이 세 사진과 관련 있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네, 이게 왜 1차 세계대전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문화의 속성을 배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문화의 속성 5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떡을 주는 거. 네, 이거는 당연히 떡을 받으면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이구나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것이 문화의 속성 중에 공유성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원중학교의 교복인데요. 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강원중학교 학생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네, 이런 문화의 속성,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네, 공유성이라는 거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하면 이게 떠오르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유성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험을 본다 하면은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하게 되죠.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공유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성입니다. 네, 학습성이라는 거는 문화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먹잖아요. 뭐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포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축적성인데요. 네, 말 그대로 축적이라는 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화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요새 나오는 이런 휴대폰 보시면 정말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휴대폰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옛날에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만 했다면 지금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점점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복장이 거의 서구화됐죠. 네, 한복을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입지 않아요. 네, 이런 거를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화의 속성은 전체성이 있습니다. 네, 전체성이라는 거는 문화의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거죠. A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 요소는 각각의 요소 B, C, D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A가 변했어요. A가 A-로 변하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연쇄적인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1차 세계대전 있죠. 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일단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참호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되게 습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교들에게 트렌치 코트, 그 버버리사에서 트렌치가 참호란 뜻이거든요. 네, 그런 코트를 배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입게 된 이 트렌치 코트가 지금은 패션 아이콘으로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죠. 가을에. 그래서 패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치 코트는 원래 남자들이 입었던 건데, 군인들이 입었던 건데 여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때 기관총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총에 얼굴을 맞거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네, 성형수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의학에 영향을 준 거겠죠. 의료 기술에 영향을 준 사례가 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공장이나 이런 일터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이 선거권을 그동안 요구했었는데 드디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패션이라든지 네, 의학 그리고 정치에도 이런 영향을 미쳤죠. 네, 이런 것을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의 속성 중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 예전의 휴대전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 자체가 이렇게 안경처럼 변할 것이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안경을 쓰면 앞에 이런 화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손목에 차면 네, 이렇게 영상 이렇게 비침, 네, 화면이 비쳐서 뭔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의 속성을 축적성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1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인데요. 세계 여성의 투표권의 도입 연도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선거권이 확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체성의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건데요. 지금 세탁기, 그리고 분유, 이거는 피임약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는 육아, 네, 여성의 가사노동을 해결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건 여성의 어떤 불필요한 네, 임신과 출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여성의 내 사회 진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속성이 내 전체성이었죠. 네, 전체성의 사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치렀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3과 네, 고2 학생을 비교를 해봤더니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지금 표시된 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중3은 국어, 영어에서, 네, 고2의 경우에는 국어에서 점수가 좀 떨어졌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도 이렇게 국어, 영어 그리고 고2의 경우에는 모든 국영수 과목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원격 수업이 학력의 네,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격 수업은 아무래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이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네, 문화의 전체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네, 공통으로 갖는다는 거는 공유한다는 거기 때문에 공유성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 네, 이것을 학습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문화는 앞선 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 전달되어 점점 전승이 된다라는 거. 네, 전승된다는 거는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축적성이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거나 원래 있던 문화 요소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거를 변동성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 문화 요소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를 이룬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문화의 속성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